정연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10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좀 배당이 발생이 됐었던 경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 김성현을 한번 노려보자, 김지식하고 묶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지식이 때리고 김성현이 물고 가야 되는데 김성현이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지식이 외서에서 날라오면서 이변을 좀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경주였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한 차권 더 보내드렸었더라면은 최근현과도 묶어서 상당히 좀 좋은 배당 안겨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임대승하고 이만지, 임대승하고 한재호를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반 입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최근형이 직선에서 좀 취임 나오다 보니까 임대승의 최근형으로 배당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한 차권 더 노렸었더라면 최근형까지는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결과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웠었다는 점, 임대승을 보고도 최건영하고 묶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는 고종인의 직선 출발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우성식이 생각만큼 끌어주지는 못했어요. 정현교 상당히 좀 다리 상태가 여유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조봉철의 진성기를 완벽하게 챙겨나가면서 저배당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그 강자들은 대부분 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반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광명 우스컵 6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일처럼 최근형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형의 연대가 전장윤 임경수밖에 없는데 활약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근형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광명 우스컵 6경주는 좀 가급적이면 쉬어가되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연이틀 아쉬웠었던 김성현이 홍석환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부진 만회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8경주도 고종인하고 이진국의 맞대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진국이 가면 윤노신이 가고 고종인이 가면 공태국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구경주도 까다롭죠. 득점에서 성종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박진화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가 또 서로 머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진하고 성종환이 아무래도 전법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맞대결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광명우스컵 10경주 박훈재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 높다고 박훈재가 머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섭과 우성식이라든지 세종팀 선배 최민아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 지난해차 왕중왕전 우승자였었던 조봉철,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다운, 정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봉철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땐 직선 칩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조건한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병선, 조봉철, 유다운, 임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병선, 조봉철, 유다운, 임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산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근형이 강자로 나서고 있죠. 연대 세력이 전장윤하고 임경수밖에 없습니다. 홍영기, 정승, 장찬재, 전정원, 파업수들이 4명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4대3의 맞대결인데, 문제는 최근형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시속감을 발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전일 금요경주 때는 김명섭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본인의 연대 중에서 때릴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힘든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전반적으로 시속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형이 과연 어떤 경주를 펼쳐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임경수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근형, 전 장윤 순으로 자리 잡고 파업수들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4번, 6번, 2번 수로도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힘을 쓰면 전장윤은 끌어내가지고 2번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번에 뒷자리는 장찬재라든지 전종원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전장윤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죠. 임경수가 선행 나서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속감이 좋다면 최근영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본인도 바쁘죠.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시속감을 임경수가 과연 뽑아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을 때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본인 살기도 바쁜 최근영이기 때문에 좀 넘어서게 된다면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전장에 좀 더 나았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을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좀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임경수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최근형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전장윤이 후미에서 나오는 선수들 견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은 차선책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6번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형이 결코 짧게 몰고 와서 지켜줄 수 있는 시속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저는 2번, 4번 쪽을 먼저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임경수, 최근형, 전장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타이밍을 잡는 경주다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형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장찬재가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일 때렸다가 죽었던 장찬재, 전정원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선행이 아니라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 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하죠. 금요 경주 때 전정원 유다움과 협공을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점배당 팔려 나갔는데 결국 자리 양보하면서 고전하더니만 전일 또 악착같이 쫓아가면서 착수권 진입했었던 전정원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5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경수하고 최근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장윤이 후미권에서 틈새 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홍영기하고 정승이 있긴 합니다만 전장윤이 몸싸움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5번하고 4번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4번이에요. 5번 7번하고 5번 4번은 5번 7번하고 5번 4번은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40% 선에서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그 점 때문에 최근형이 강자로 나서는 경주, 뭐 득점 높은 강자로 나서는 경주, 특히 선행 나설 만한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경주에서는 이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볍게 배팅하시는 전략, 쉬어 가시는 전략도 하나의 상책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도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가볍게 배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은 아무래도 2번, 6번, 4번 비팝 라인 묶어서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찬재가 틈새 공략해 나서게 된다면 최근영이 오히려 버티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성현이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어설픈 작전 펼쳐 나가다가 결국 털리고 말았습니다. 흘려버렸었던 김성현 2주 전에는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무래도 강자 피한 편성 배정받은 김성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운영본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성 받기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김성현의 부진 만회를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김성현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고 감사한 마음 갖고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환이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이를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력도 가능한 홍석환입니다. 힘을 쓰고 김성현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짧은 추입 승부로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지호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 2번 쪽 7번, 3번 쪽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2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이 우선하시되 7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김성현의
몸 상태는 상당히 무거웠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성현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의 한가운데에서 2번이 경주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성현이 자리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성현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공략해 보게 된다면 홍석환이 장중 몰고 가거나 홍석환의 뒷자리를 한주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성현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1번하고 2번 3번이죠.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고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성현 자체가 원체 추임이 좋기 때문에 홍석환도 믿고 김성현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 쪽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7번과 2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7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7번, 2번, 3번, 3번 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는데 뭐 장중도 가능하고 홍석환이 김성현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1번, 2번, 3번, 1번도 충분히 삼복승에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2번을 묶어서 3번, 1번 양분하신 전략 특히 3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이용주하고 최병길, 공태호, 고정희는 비파업 선수죠. 반면 이진국 입장에서는 오진우하고 윤우신과 협동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적인 면에서는 뭐 고정희이 앞서 나가고 파업 선수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주가 선행습을 펼쳐 나가기 어렵고 뭐 최병길도 그렇습니다. 고정희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국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좀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고정인 머리에 정용기를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우성식이 긁어만 준다면 최병길이 긁어만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정용교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고정인이 아쉽게 힘 나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정인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진국도 몸 상태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병길, 이홍주가 있기 때문에 작전 중에상 고정인이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인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태욱이 후미권 마케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국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공태욱보다는 7번도 2번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쪽 우선할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은 맞대결입니다. 이용주하고 최병길이 힘을 써주면 고종일의 뒷자리는 공택이 막혀 나갈 때 이진국이 퍼지면 공태욱이에요. 7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5번입니다. 7번, 2번하고 7번, 5번 투차권 7번과 2번 쪽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오진우가 초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진국하고 윤우신이 자리 잡거나 윤우신, 이진국, 오진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이 힘을 써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죠. 고정인도 1, 3번을 앞에다 두게 된다면 물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진국이 가면 윤우신은 반드시 가는데 윤우신이 긴 거리에 나서게 된다면 오진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성향 선수들 묶어서 2번하고 4번 가능하죠. 2번하고 6번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성향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사하고 26입니다. 2사하고 26경주권, 2사하고 26경주권 양분해서 한 40% 선에서는 맞대결입니다. 분명 맞대결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진국이 가면 윤우신이 가는데 여기에 오진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사나 26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전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3번의 역할에 따라서 고정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진국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선 취입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7번과 2번 쪽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7번, 2번, 5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7번, 2번, 5번, 3번 경주권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병길의 선정 가능성 이용주보다는 최병길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이진국을 중심으로 파업수들을 묶어서도 3복승을 좀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음성 녹음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딱히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병선이 지정으로 땐 상당히 좋았어요. 힘을 쓰는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이들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병선이 과연 박진호, 성종환 중에서 누구를 인정하고 경주력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죠. 성종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경사권 1번, 3번 1번, 2번, 3번, 5번까지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김병선이 선행 시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종환이 김병선만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진우도 일요공주만큼은 저치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편성된 경주에서는 득점 인정받고 경주력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김병선이 또 지정으로 된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송정우, 박진우, 진성균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주의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타거나 6번이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 쪽 7번, 6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리는 선수가 김병선밖에 없어요. 지중훈 때는 김병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성종환이 김병선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1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버티기보다는 6번을 더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 6번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7번, 6번 쪽 복승까지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병성, 성종환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진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진우가 넘어서게 된다면 진성균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이만직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3하고 65입니다. 63하고 65는 아예 맞대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3, 65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63과 65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종환이 좀 더 나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하고 6번을 묶어서 김병선의 버티기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선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후미권에서는 진성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박진우를 중심으로 진성균이라든지 이만지까지도 한번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팝과 비팝의 맞대결이죠. 김명섭, 우성식, 최민호는 비팝 선수들입니다. 반면 박훈재, 윤진철, 김주원, 문승기는 팝 선수들인데 득점은 지금 박훈재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 뿐이지 박훈재가 전형적인 마크 취평 선수죠. 팝 선수들 중에서는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나마 문승기가 있긴 합니다만 문승기의 선행 시속은 김명섭, 우성식이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3번, 1번, 5번이라든지 1번, 3번, 5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민호하고 김명섭이 세종팀이기 때문에 나란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성식이 중간에 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우성식을 배제하진 못합니다. 김민호도 우성식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명섭이 넘어서고 우성식이 쫓아가거나 우성식이 힘을 쓰고 김명섭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이 연타 출전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예틀 경주 내용 보면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 충분히 힘을 쓰는 김명섭과 우성식의 동반 입상, 두 번의 동반 입상, 김명섭이 완승을 거뒀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연예틀 부진했습니다만 1호 경주 때는 강하죠. 1번과 3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종팀 최민호도 마크 털리지 않는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좀 정지민이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최민호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는 최민호 잘 쫓아갔어요. 세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호 경주권 쪽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원체 노련한 박훈재가 문승계 선행 활약에 나가고 김주원이라든지 윤진철이 막해 나가면서 비파업 선수를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문승기가 희생만 한다면 충분히 박훈재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승기가 힘을 썼을 때는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미권 마크에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주원이라든지 윤진철도 마크 귀신입니다.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한 30% 선에서는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어차피 박훈재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박훈재 중심으로 팔려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3번하고 1번으로 배당판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박훈재가 팔린다 하더라도 파업 선수를 묶으면 배당 괜찮다는 점에서 노려봐야 됩니다. 4륙하고 4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 묶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훈재 라인 묶어서도 파업 선수들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훈재가 끊어먹게 된다면 최민호가 털릴 가능성들은 3복승에서 염두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1번하고 3번 쪽을 우선하고 싶어요.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세종팀이죠. 1번하고 5번까지는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훈하고 정지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다 파업 선수들이죠. 이태훈도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습니다. 정지민 2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태훈이 쓰고 정지민이 몰고 가고 후미권 자리 잡는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조봉철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태훈과 김지민의 동반 입상으로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봉철의 기세가 원체 좋아요.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창원 경주 때 왕중왕전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조봉철입니다. 금일도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조봉철에게 왕중왕전 타이틀을 차지해 나갔었다는 게 득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자신감 얻고 있는 조봉철.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유다운, 컨디션 괜찮은 정영교 중에서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다운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봉철이 때렸을 때 유다운이 직선 취입까지 성공시킬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 봐야죠. 물론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봉철 상대로 취입 나서면서 특별 승급 성공하는 게 또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왕중왕전 타이틀 거머쥐었었던 조봉철을 상대로 유다운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직전 회차는 왕중왕전이었었고 왕중왕전에서 왕자를 거뒀었고, 금일에 또 왕중왕전 타이틀 2차기에 머무른다는 게 좀 모양새가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유다운도 조봉철 넘어서지 않고 막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속 뽑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냥 이창만 해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중왕전 타이틀까지 거머쥔 조봉철 상대로 유다운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유다운의 취입이 좋기 때문에 정영견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정영견은 철저하게 마크로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6번까지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특별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조봉철 상대로 왕중왕전 타이틀 떠나서 본인 욕심 챙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꽤 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운의 직선 취입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성급 물먹었었던 유다운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봉철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유다운의 정영교까지도 쉽게 경주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2번하고 4번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민이 따벅따벅 점수가 올라갔었고, 이태훈은 직전회차 죽쓰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훈이 정재민 달고 힘을 써버리면 조봉철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결국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6기 동기생이죠.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조봉철이 외선으로 퍼지면 후미에서 취입 나올 선수들 묶어 봐야죠.
2번하고 5번 아무래도 유다운은 악착같이 이착만 하면 특별 승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차권도 노려본다면 정영교까지는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사나 2호나 2륙견 주권 정도는 조봉철 중으로 배당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태훈도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18살 어린 이태훈 컨디션은 괜찮은데 항상 경주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먼저 긁으면 돼요. 2사나 2호나 2륙은 이변으로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봉철하고 유다운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다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본인 욕심만 채울 가능성, 수입 나올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순위 들어간다면 1번, 5번, 6번이 단연 돋보이는 1번, 5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 버티기라든지 이태원과 정진이 묶어서 삼복승도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재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